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 미니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미니 특강 섭외를 받고요. 좀 부담이 컸어요. 저번에 100분 토론 때 구리홍님께서 미니 특강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일단 너무 좋아서 다운로드 수도 정말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수강생들도 그 편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유익하게 봤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웬만하게 만만한 주제를 들고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센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서울 공급 정말 없나? 이거 완전 무슨 B 라이트나 아니면 B 봉기 뭐 이런 느낌 필 나는 제목으로 이렇게 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유튜브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제 귀 따갑게 듣는 얘기가 서울에는 과연 공급이 없느냐. 서울은 공급이 없으니까 서울의 신축은 안전합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정말 귀 따갑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서울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도 서울은 안전하다. 게다가 서울의 신축은 안전하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의 신축은 귀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과연 정말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짚어볼까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신, 저희 선배님이신 트루카피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호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아이메피님 세 분께 데이터를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규 강의가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집에 거의 1시 정도에 들어왔어요. 마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카페에 중개사 시리즈 전매의 모든 것이 있었거든요. 요즘 전매 과정 절차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중개업자가 직접 출전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와, 현장 전문가시네요. 예, 현장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월천재테크에서 매달 해요? 아니면? 예, 월천재테크에서 매달 진행하는 중개사 시리즈. 그러면 뭐 듣고 싶으면 거기다 신청하면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자매 카페인 부지런 카페와 네. 콜라보로 부지런의 대표 강사이신 네. 기타 씨님 이제 중개인 모시고 네네. 이제 다산 신도시와 그다음에 전매의 모든 것 요거를 부지런 학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멋지다. 이제 진행하고 보통 이렇게 있는 경쟁 거예요. 구도면 서로 욕하고 막 시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저희 야. 서울 쪽에 계시는 부동산 카페나 부동산 학원들은요, 네. 서로 경쟁하지 않고 무슨 네.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오픈하면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좋은 수업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는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멋져요. 예. 아니, 모 카페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기 대장님 계시는 골목 대장님 거기는 계시는 훌륭한 카페고, 발품도 발품도 그렇고 그렇고. 뭐 나머지 또 IMF님 저희는 운영하시는 뭐 IMF님 대한민국 똑똑한 청약지도. 부자 그 카페하고 저희도 다 협업을 하고 있고요. 부룡님 하시는 부지런. 예, 왜냐면 하는 카테고리와 가르치는 게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또 토지 하면은 저희가 또 이제 강남역에 있는 그 학원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러고 있죠. 자, 이제 얘기가 네. 저희가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저번에 저희 3시간 했잖아요. 압축해서. 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많았지만 올해가 저희가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입주장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랑이었던 15년, 특히나 16년에 분양했던, 그다음에 특히나 17년 상반기에 밀어내기 분양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입주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가 매우 약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 기조상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의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재초안을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없애준다든가 이런 거는 바라기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임대 의무 비율을 30%로 늘려라. 그다음에 구획 지정을 하는 것도 웬만하면 이제 지정된 것을 철회하는 일몰제 이런 것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서울은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우 애널리스트 님한테요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직접 줬어요? 예, 직접 받았습니다. 야. 본 자료는 정비 미확정은 고려 안 했습니다. 정비 사업장 중에 아직 분양이 미확정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고요. 지금까지 모집 공고만 한 것을 총 합산한 수치입니다. 2019년 올해는요. 수도권 전체에 놀라시면 안 돼요. 22만
169가구. 그래서 서울에는 41,137가구, 서울, 그다음에 경기와 인천에 18만 32가구. 진짜 많죠. 많네 생각보다. 많죠. 야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2020년에는 수도권에 18만 463가구인데요. 그중에 서울이 4만 789세대, 그다음에 경기와 인천이 13만 9,674세대예요. 그럼 거의 14만 세대죠. 그다음에 21년에도 이제 21년은 약간 그 입주 물량이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21년에는 후분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1년에는 수도권에 총 13만 3,946세대, 약 13만 4천 세대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서울은 22,322세대. 벌써 19년과 20년에 입주해야 될 입주 물량의 절반으로 줄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기와 인천은 11만 1,624세대 이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2년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수도권에 4만 338세대, 서울은 그래서 3,354세대. 어머 적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물량은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좀 빠르면 21년 말, 그 다음에 늦으면 22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5월달까지밖에 안 됐고 2019년에 준비되어 있는 예정 분양 물량이 아직 다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그 물량을 합산해서 저희가 입주 날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그 예측을 안 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다시 물량을 추산치로 더해봤습니다. IMF님의 그 부동산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책에서 이제 그 여태까지 분양해놨던 모든 아파트 수치들을 더해놔서 어제 엑셀을 주셔가지고요. 예, 그거를 좀 더해서 봤고요. 일단 2021년과 22년에 그 트루카피님이 그 올 초에 발간한 그 매주 금요일에 나오고 있는 트루카피님의 현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유료 리포트죠. 유료 리포트입니다. 그건 어떻게만 받을 수 있나요? 트루카피님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유료 리포트는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걸 얼마에 책정을 하면 좋겠냐.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비싼 가격을 불렀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려졌기 트루카퍼님 때문에. 리포트는 저도 봤는데요. 네. 가치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쵸. 예. 저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 네. 음.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신성철 선생님과 트루카피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네.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것들이 이제 올 초에 보고서로 리포트가 발간이 돼서 저희는 항상 교류를 하거든요. 그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그 리포트에서는 서울 2021년에서 22년 일시적으로 공급 과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 논평을 내셨어요. 20년, 21년? 예, 21년과 22년. 22년. 예. 아, 그래서 그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성우가 발표한 서랍 그 수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우 위원님이 어저께 주신 수치에서는 발표된 것만 집계한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확정, 정비 미확정은 고려하지 않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거란 말이죠. 유동적이죠. 그냥 분양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죠. 네.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지표만 가지고 저희가 멈추면 안 돼요. 항상 투자자들은 연구를 해야 되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집요하게.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조금 합산을 해봤습니다. 합산의 기준은 관리 처분을 받아서 이제 세대가 확정이 되거나 이제 관리 처분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분양까지 갈 것은 아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곳, 이미 멸실이 일어난 곳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 처분을 받아놓은 곳은 시장이 꺾이지만 않으면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제 상승장이 꺾이지만 않으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도 제가 예정 물량으로 일단 예측을 해서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해 그 분양을 할 예정 물량들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2019년에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 그 물량들 수치를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면밀하게 봤어요. 2019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과다다. 이게 이제 널리 퍼진 의견이고 2020년 상반기부터 줄어들어서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전반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공급 물량이 감소가 맞지만 서울과 특히 서울에 영향권을 미치는 과천,
성남, 안양, 광명 등의 인기 지역을 넣고 보면요. 물량의 과대 공급 그 기간이 2021년 이후 말 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측되니 좀 대비를 해라. 이제 이런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1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19년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을 눈으로 보고 이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들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서 그래서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과공급이 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한동안 과소공급이 이제 공급이 접을 것이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은 통과했으나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그 정비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보면 이제 남은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고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논평은 맞는 얘기예요. 이제 2021년 이후에 과공급 지역도 강남 등의 인기 지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 받을 영향이 매우 크다. 왜냐면 광남 등의 인기 지역에 예를 들면 이번 18년도에 헬리오시티에 입주가 있었잖아요. 9,000세대 이상. 그래서 33평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성동구 뭐 이렇게 좀 강 건너에 있는 인근 타구의 전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자, 이와 같은 판단이 이제 연간 계획 분양 물량을 이제 봐서 한 건데요. 일단 디테일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총 논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나씩 디테일하게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물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수도권은 넓게 보면 평택, 그다음에 시흥, 안산 이런 권역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입주 물량이 도대체 서울은 얼마를 봐야 적정이고 얼마를 봐야 과대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서울 평균 6만이면 과다다. 서울 평균 5만 정도면 그 정도는 서울은 소화가 가능하다. 서울에 4만 정도면 이거는 적정한 물량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정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똑같이 수학 공식처럼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예측하고 대비하고 뭐 항상 이렇게 알려져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 변동이나 변수에 의해서 장이 꺾였는데 어쨌든 지어진 아파트는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굉장히 침체를 겪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2012년도 예를 보면 2만 세대가 입주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준공후 미분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빠숑님 수업에서 제가 15년에 배운 건데요. 준공후 미분양이 정말 이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준공후 미분양은 뭐냐면 건물이 다 지어졌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제 상반기 예정 물량이 지금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18년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18년에는 참 분양을 예정만큼 못했어요. 조합에서는 원하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줄다리기 좀 했었기 때문에 18년에 밀렸던 분양 물량을 건설사와 조합은 올해 19년에 무슨 수가 있어도 분양을 하고 싶을 겁니다. 장이 꺾이면 분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인데요. 예정된 물량이 잘 소화가 되고 있고 다음 달 6월이 되면 이제 벌써 상반기가 마감이 되게 되죠. 근데 이것도 6개월 정도밖에 안 온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입주 물량으로는 이제 2021년부터는 참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2만 세대급으로 서울이. 그렇지만 아직은 분양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멸실된 것들, 아니면 멸실을 준비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서초구는 보면요. 이제 2022년, 이제 전제는요, 2022년이 입주 물량이 올해 18년 말하고 19년도 초에 봤었던 헬리오 입주 물량처럼 약간 입주 물량이 겹쳐서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약간 과대 입주 물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얘기의 전제인데요. 단 2019년 끝까지 가는 청약 물량의 끝까지 더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다시 한번 방송이나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들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는요. 2022년에 많을 예정입니다. 이제 예측되는 건 한 18,000세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참 힘들었던 이제 올 말에 힘들 강동구라든가 올 18년 하반기에 힘들었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2년 정도가 되면 그때 입주 대란 때는 입주 대란이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2022년 12월에 개포 1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6,000세대급 정말 대단지에 입지도 좋은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옆에 붙어있는 4단지도 지금 입주를 거의 동시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지 모두 지금 착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입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잠시 열렸었는데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이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분양이 조금 더 늦춰지고 있어서 조합원 분들은 지금 재산세가 6월에 도래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분양이 늦춰지기 때문에 두 단지 입주가 겹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합치면 약 1만 세대 이상이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그럼 헬리오보다 조금 더 큰 물량이거든요. 2022년 중반 입주가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는 것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 원래는 9월이 입주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2달 정도 차이가 나다가 이게 성면이 나와가지고 좀 지연되면서 지금 둔촌주공의 분양이 좀 밀려서 입주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둔촌주공의 입주 물량은 약 12,000세대급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둔촌주공의 입주 물량이 전부 다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 해에 문제는 뭐냐면 서초구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약 3만 이상이 상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예정된 물량은 이미 분양을 한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뒤에 있는 그 독수리 오행제라고 불리는 그쪽 물량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그 반포에 있는 그 물량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포 1주구, 1, 2, 4주구와 3주구 등의 분양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준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리오가 9,000세대급이 입주할 때 9,600세대급이었는데요. 블레스티지가 때마침 입주가 겹쳤었습니다. 그것이 약 2,000세대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합쳐서 약 11,500세대 정도가 동시에 입주를 한 작년 말 18년 겨울의 상황은 어땠나요? 저희가 여름부터 상반기부터 헬리오 입주가 시작되면 18년도 대혼란이 벌어져서 정말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트리거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장 기조안에 있고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혹은 입주권을 전매할 수 없는 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2년을 실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과다한 양도세 때문에 양도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런 특징 때문에 예측한 것보다는 다행히 매매로 나온 물건은 적고 대신 매매로 나온 물건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로 나올 물량이 더 늘어나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그 시기를 저희가 보냈고요. 전세가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구까지 여파가 펼쳐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했었던 성동구에 있는 구축의 33평들은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서 이제 막 공실이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자, 이제 예상 가능한 서울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제외하고도 범안양권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그 재정비 물량들이 평촌을 둘러싼 제가 이제 범안양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범안양권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만 해도 약 2만 정도가 상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의왕하고 인덕원까지 하면 이제 8,000세대 정도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쪽에도 거의 28,000세대의 전후 앞뒤에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고요. 이 물량은 과천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제외한 물량입니다. 자, 이제 광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광명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광명은 다양한 호재와 교통 호재와 정말 많은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투자해 놓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광명은요. 예정된 물량이 공식적으로 철산 주곤과 그다음에 광명 사거리 인근에 있는 재정비 물량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광명도 3만 세대 이상이 앞뒤로 예상이 됩니다. 광명의 입주 시기는 2023년 전후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명이 작년에 분양을 참 많이 못해가지고요. 이제 조합이 이주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그 재개발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분양 물량을 많이 만나보게 되실 거고요. 이제 철산주공 7단지가 그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근데 이거 이제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은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수원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 수원의 엄마도 와 계시는데요. 수원 엄마 아이매핑입니다. 수원은 면밀히 따지면 서울의 영향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원의 1등 도시는 광교죠. 예를 들면 수원은요, 그렇지만 입주 물량을 예측하기는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요, 수원에 있는 많은 재정비 물량들이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았고요. 관리 처분을 받으면 총회에서 어떻게 몇 세대를 어떻게 분양하겠다라는 것이 다 계획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난 것들은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고 이주가 개시되면서 저희가 분양할 이제 것들, 그래서 입주할 것들이 대략적으로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의 입주 물량은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고등자이 이런 것들이 수원의 입주 물량인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는 분양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분양을 못했었던 것들이 입주를 못하는 시기는 다소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 안전한 시기가 돼서 전세가 부족한 시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올해 19년에 이제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분양 물량들이 누적되는 이 분양 물량들은 앞으로 2년 또는 2년 반 뒤에 저희에게 매우 힘든 전세의 어려움을 또 한번 전세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세가 많아서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오늘 준비한 개요고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용이 진짜 리포트가 진짜 많아가지고요. 이제 오래 하셔도 돼요. 네네. 오래 하면 또 오늘도 3시간 하면 배고파서 안 돼요. 네. 제가 먹고 사올게요. 전 필요 없으니까 뭐 사올게요 제가. 자, 그 부동산 114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2019년에 저희가 예정한 대로 분양을 다 할 수 있다면 연간 놀라지 마세요. 67,482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2019년 상반기만 해도 28,828세대가 여러분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 분양분이 아니라 총 세대수를 합친 내용입니다. 분양 예정 물량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114, 이 물량은 월별 서울 예정 물량이고요. 근데 부동산 114가 집계한 것은 좀 더 많은 73,000세대가 분양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약 11만 2천 세대, 죄송해요. 11만 2천 세대 정도, 그 다음 서울이 7만 2,800세대 정도를, 인천이 3만 9,700세대 정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양 물량이죠. 아까 서울이 이제 적정이 4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19년에 확정된 서울 재개발 분양 물량이요. 24,176가구예요. 그런데 이게 강남권 위주의 분양 물건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강남권에 나오는 분양 물량에 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강남권 위주인 서울 재건축이 약 3만에서 4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니 강남에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분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적정 공급 물량이 약 4만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에 되는 물량을 지금 강남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반포에 있는 재정비들, 그 다음에 이제 개포에 있는 재정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분양 물량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가는 초반에서도 언급됐듯이 2018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분양이 예정됐던 것들이 뒤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분양했었던 효성 해림턴, 그 다음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청량리, 이런 것들도 그 개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하우스 개관 준비를 하다가 이게 지연이 된 것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분양에서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아 기름 롯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분양이 많이 밀린 케이스죠.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리포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요, 서울 재개발 아파트가 원래 2만 세대 정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분양 물량은 단 6,700세대 정도만 분양해서 실제 예정 물량의 30%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분양을 못했던 70%들이 올해 무조건 분양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어디가 분양 물량이 많고 아닌 걸 볼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서울 인허가 물량도 봐야 돼요. 인허가 물량을 예측을 하면 또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올해 19년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이런 분양 물량들은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예정은 이제 약 3만 세대, 28,828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80%만 예정대로 분양을 정말 한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상반기에 약 2만 3천 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 하반기에 분양이 완료됐었던, 확정됐던 물량을 저희가 더해보면 그 물량이 약 12,000세대거든요. 더하면 대략 3만 5천 세대. 서울의 적정 물량이 4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은 2017년 에서 2019년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량과 유사한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21년 말과 2022년에는 입주가 다시 과대가 될 것이니 조금 조심하고 이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시적인 과공급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띄엄띄엄 입주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분위기가 좋았을 때 몰아서 폭풍처럼 분위기를 몰아서 한 지역에 동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동시 입주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근데 일반 분양분이 적다고 해서 입주 물량에 충격이 적은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리오시티의 일반 분양분은요. 물량 전체의 20%가 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주 충격은 여전히 있었죠.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가 입주를 하지 않고 매매나 전세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요. 원주민의 복귀율이 낮은,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복귀하는 회귀율이 높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팔고 나가시기 때문에 원주민이 회귀하는 복귀율이 좀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주민이 복귀를 안 하면 그만큼의 물량은 다시 분양했던 물량이 아닌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물량도 입주할 때는 매매 또는 전세의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재건축보다는 재정비 재개발에서 나온 물량들이 훨씬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인허가 물량은 저희가 이제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잔여 물량을 한번 구별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조금 이제 오늘 미니 특강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미니 특강은 정말 좀 딱딱하네요. 자, 이제 저희가요, 올해의 분양 물량은 건설사 예측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제 넘어가겠습니다. 잔여 분양 물량은요, 관리 처분 이후 단계를 저희가 예측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2020년까지 분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있는 것의 기준은 관리 처분으로 잡았습니다. 이주 완료를 하고 있거나 기이주직인 곳은요, 이제 좀 많아서 그것도 따로 이제 분량을 했고요. 서초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가 2022년에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4월에 이미 분양했었던 방배, 경남, 방보, 이제 서초, 그랑자이 6월에 이제 분양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신동아 파밀리에라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적긴 하지만 100세대급이 있고요. 그다음 연말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방매 5구역 재건축, 그다음에 신반포 3차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원베일리 물량이 2,900세대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총 물량이 8,400세대 정도 잡혀있고요. 일반 분양분은 2,500세대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서초구에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물량계는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18,586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예측 가능하시다시피 반포주공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5,518세대, 그 다음에 3주구 2,117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3주구가요,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강연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양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연이 이제 예정이 잡혔다가 취소됐어요. 좀 미뤄진다고. 강사님 좀 나중에 모시겠다고. 좀 분양이 지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서초구에는 반포 사지구가요. 여기는 한신 8구, 10, 11, 17차, 그다음에 노건 한신까지가 함께하는 그런 단지인데요. 건립 예정이 세대수가 3,599세대입니다. 꽤 큰 세대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8,586세대가 되는 거고요. 서초구는 아직 이주를 못하고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를 못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단지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투자를 보면 저희가 이주 수요 참 좋아하잖아요. 이주 수요는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근 구에 있는 매매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이렇게 많이 물량이 잡혀 있는 곳들은 또 인근 지역들은 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분양을 하고 난 플러스 2년 뒤에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입주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슴 뛰는 강남구 해볼까요? 자기 어디 살아? 자, 자기 어디 살아의 주인공 강남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구의 자녀 분양 물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홍실 아파트 일반 분양분이 없다라는 것이 좀 많이 슬프네요. 저희가 가져갈 것이 없군요. 대치동에 구마을이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구마을 2도 이제 273세대, 우성 9차 리모델링인데요. 232세대. 네, 청담 3익도 관리처분 이유지만 이제 여기는 내부에 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량에서는 집계에선 뺐습니다. 그럼 청담 3익을 뺀 나머지 관리처분이 지난 강남구의 자녀 분양 물량 세대는요. 적습니다. 924세대. 생각보다 자녀가 적죠? 근데 이제 강남구는 올해 분양할 물량 세대가 1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일반 분양 분으로는 1,879세대 정도가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뵐 거고요. 이제 자녀로 남은 분양 물량 세대는 다 합쳐도 924세대예요. 이제 강남구의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주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물량 공백이 강남구는 예측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송파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송파구. 이제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에 분양 예전 물량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요. 위례 송파 리슈빌, 위례 호바 베르디움 3차, 위례 호반 베르디움 5차, 다 북위례 물량이겠죠? 그리고 거여 롯데캐슬 재정비 물량인데요. 그다음 성지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진행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정 잡혀 있는 물량 자체는 4,169세대 정도가 세대수고요. 일반 분양으로 저희를 만나볼 세대수는 북위례 때문에 좀 많습니다. 2,674세대.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자녀 물량을 보겠습니다. 잠실 미성 크로바 이제 이주를 하고 있죠. 그다음 잠실 진주 아파트 정말 대여죠. 대단지 아파트고요. 오금 안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파구의 자녀 분양 물량 세대는요. 4,954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송파구는요. 올해 이주가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조금 나머지는 진행이 좀 더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강남구와 역시 한동안 향후 물량의 공백이 예상된다라고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른 구들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가 볼까요? 강동구는 올해 말에 정말 그 상일동역과 고덕역에 정말 많은 입주 예정 물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를 찾으셔야 되는 분들은 올 하반기는 강동구로 가시면 수월하게 전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동구는 대망의 둔촌 주공 재건축이 예상되고 있고요. 성내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다음에 천호 1구역 중문 S클래스가 이제 분양을 예정 중이라 세대수는 13,507세대 정도로 일반 분양분이 저희를 6,190 가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자, 자녀 분양 물량 세대로는요. 아직 이주를 마쳤지만 이제 물량이 잡히지 않은 길동 신동아 1, 2차, 그다음에 천호 2구역 이렇게 합쳐서 자녀 물량은 1,493세대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강동구는요, 2020년 초반까지는 정말 그 트루카피님 보고서에 마의 물량 구간이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정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올 말과 2020년, 그러니까 저희가 17년에 정말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17년에 분양한 물량들이 지금 19년과 20년 초반에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입주를 하거든요. 이 고비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2022년에서 8월하고 10월 사이인데 지금 좀 둔촌주공 아까 성명 문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지연이 돼서 연말에 이때 이제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까지는 그 사이는 비교적 안전하고 이제 둔촌주공 할 때 조금 힘들다가 둔촌주공 이후에는 또 물량이 없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는 크게 이변이 없고요. 효창 6구역인 태영, 그다음에 이촌 현대 리모델링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1,135세대 정도, 자녀 물량 세대도 국제빌딩 5구역이 187가구 정도. 정말 향후 물량 공급이 정말 적은 편이고요. 이 용산구는 용산역 일대에 주상복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양을
이전 연도 17년 정도에 좀 활발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없습니다. 이촌 현대가 만약 리모델링으로 정말 이주를 하게 되면 용산도 전세가가 다소 상승할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동작구는 아시다시피 사당 3구역 푸르지오 지금 분양 예정되어 있고요. 흑성 3구역 자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286. 그런데 일반 분양분이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볼 일반 분양분 세대는 단 587세대 정도가 예측되어 있고요. 자, 동대문구 가볼까요? 동대문구 청량리로 뜨겁습니다. 청량리에 두 곳이 한양수자인과 그 다음에 효성 해링턴이 이미 분양을 했고요. 롯데캐슬 스카이가 분양을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대부분이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용두 6구역, 레미안도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3,625세대인데 주상복합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습니다. 2,885세대 정도가 올해 잡힌 물량이고요. 이 중에서 한양수자인 물량은 빼야 되겠죠. 이미 했기 때문에. 잔여 물량으로는 이주를 이미 한 이문 3구역, 이문 1구역, 그 다음 이주는 아직 못했지만 휘경 3구역, 청량리 7구역까지 합치면 9,488세대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요. 청량리 일대와 플러스 이문, 휘경, 뉴타운까지 함께 보셔야 되고요. 널리 보시면 구는 다르지만 장이 뉴타운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염두하고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잔여 물량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일대의 재개발도요. 지금 청량리 개발에 훈풍을 타고 지금 진행이 더뎠던 구간들도 이제 빨리빨리 조합들이 속도를 좀 내서 좀 더 저희에게 친숙한 구역들을 많이 이제 귀에 듣게 되실 건데요. 그러면 이후 단계들이 뭐 사업시행인가 득, 관리처분 득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면 여기서 또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서대문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대문구, 그러니까 서부권이 정말 이번 상승장에 놀랄 정도로 재정비 물량을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세 군데가 다 그랬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서대문구는 올해 홍제, 홍은 이쪽에 이제 물량이 많습니다. 푸르지오, 홍제 1구역이죠. 효성 해링턴 3구역 이미 했고요. 13구역 이지더원, 그 다음에 1구역, 홍은 1구역에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홍은 2구역에 현대, 그 다음에 영천구역 옆에 그 경리궁자의 맞은편인데요. 반도 유보라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어서 3,962세대, 일반 분양분도 꽤 많습니다. 1,908세대가 여러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홍은 1구역하고 영천구역은 예정기일 내에 분양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니까 이제 내년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잔여 물량은요, 가재울 쪽에 이제 8구역과 그다음 9구역이 지금 대비하고 있어서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733세대 정도 잡혀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구가 금평구로 바뀐다 이런 이제 농담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녹번역과 응암역, 그다음에 세전역 일대에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좀 놀랍게 저희가 그 은평구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녹번 이편한 세상 2차, 그 다음에 역촌 1구역 동부센트레빌 증산 2구역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254세대, 일반 분양분이 1023세대고요. 잔여 물량은요, 수색 13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진짜 인기 있는 곳이 수색 13구역이었는데요. 이게 잔여가 3274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은평구도 이번 그 분양까지 마치고 나면 앞으로 나올 분양 물량은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녹번역도 개발이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암역 일대도 개발이 끝났고, 남아있는 곳들은 이제 불광역 일대, 여기랑 이제 수색 증산의 일부만 남으면 이제 거의 물량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도 지금 입주를 앞두거나 은평구의 새 아파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입주장에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비교적 없었던 성북구가 이제 다시 장애뉴타운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또 청량리가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자, 성북구의 보문이고요. 그다음에 계룡 21이고요. 기름 롯데캐슬, 장이 4구역 자이 등이 5,000세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으로 2,000세대 정도 올해 예정되려면 분양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장이 19역이 이제 건립 예정으로 2,022세대 좀 많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신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 올해 말고 한 내년쯤으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지만 조합에 좀 더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양천구에 입주가 참 없었지요. 양천구는 새 아파트가 참 귀했는데요. 양천구의 신정 2-2구역이 다시 달립니다. 호반 베르디움 분양 예정이 잡혀 있고요. 신월 4구역의 파라곤도 분양을 합니다. 그래도 분양 물량이 참 적습니다. 706세대. 앞에서 정말 만, 천 듣다가 100단위로 오니까 너무 새로우시죠? 또 입주 물량과 분양이 적은 곳이 영등포구인데요. 영등포구는 신길 뉴타운이 지금 완성을 직전에 앞두고 있고요. 이제
17년과 18년에 정말 17년에 활발하게 신길 뉴타운이 분양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입주와 전매가 풀린 분양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길 3구역에 포스코 더샵이 남아 있고요. 이제 그 관심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여의도의 MBC 주상복합 이 분양을 앞두고 있답니다. 물량은 많지 않아서요. 1253세대, 일반 분양분은 820세대 정도가 여러분을 만나 뵐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광진구에서도 입주 물량들이 좀 있어서요. 전체 물량으로 이제 나머지 구를 합쳐보면 8,522세대, 일반 분양분은 5,431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인 뉴스테이고요. 그 다음, 다시 세운에 이제 들어오는 3-1, 4, 5, 그 다음 6-3, 4 이런 데 주복들이 좀 눈여겨볼 만 하시고요. 근데 이 세운지구는요, 조합원 수가 미상이에요, 미상. 그래서 일반분으로 일단 계산했기 때문에 사실 입주 물량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기타 구별 잔여 물량이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이제 재개발에서 잘 듣지 않았던 관악구에 대한 이제 재개발 이야기들을 솔솔 듣게 될 시기가 올해와 내년인데요. 이제 신림이나 봉천 등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릴 거고요. 노원구도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한다면 당구개혁 일대에 있는 노원구의 재개발들도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 관리 처분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27세대 정도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구별 물량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18년에 이 결론은 18년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분양을 못했던 것들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 2년 뒤가 입주 물량이 적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19년에 활발하게 분양을 이제 몰아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 곳들은 반면에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이제 2022년에 입주 물량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잘 분양 물량과 입주 시기를 저희가 잘 살펴봐서 입주가 아까 말한 대로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게다가 둔촌주공까지 일시에 한 분기에 몰려버리게 되면 굉장한 입주 물량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입주와 각 세대의 입주월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항상 미리 알고 있었으면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던 것들 때문에 이제 이주 수요도 다시 한번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들이 있고요. 올해는 분양 물량이 많고 입주도 많았지만 앞으로 보기 힘들었던 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지금 입주장일 때 미리 집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반대로 이번 장을 놓쳐서 아쉬움이 가득하신 분들, 아직 주택 참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못 두신 분들은 그러면 조금 상승을 맛보겠지만 또 2022년이 되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이제 생각을 또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얼마가 더 상승한 다음 입주장을 맞이할지는 저희가 물음표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 자, 저희 투자자와 그다음에 실수요자들 모두가 이 입주 물량에 대한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지금 다 학습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입주 물량을 보는 편인데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구매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거주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하고는 좀 다른 시각이실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 입주가 충분해서 입주장을 맞이하고 있는 곳들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남은 그 구역들이 없는 곳들 인근에서는 조금 앞으로는 내가 이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볼 새 집이 좀 부족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딱딱하게 숫자를 계속 짚어드려가지고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관심 가졌던 구와 내 물건이 있는 구의 입주 물량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자료 제공은 이상우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대한민국 청약지도 아이맵피, 그다음 존경하는 트루카피님의 리포트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수치가 나와서 아마 이제 기억이 안 남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한 3번이나 5번 정도 반복해 들으시면요 수치까지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메피님 블로그라든지 월천선생 블로그인가 하시면 아마 이 자료들도 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나 그 카페에 있는 자료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오늘. 그리고 지금 댓글을 못 봤을 텐데, 예. 예쁘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 감사해요. 오늘 사실 아파가지고 아침에 푸석푸석하고 막 눈도 개구리눈처럼 막 이렇게 눈 밤탱이 돼가지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기까지 올 땐 선글라스 썼으니까 괜찮은데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눈썹 그리고 오늘은 여자는 입술만 빨갛게 칠하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네. 진짜 미인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아줌마가 이뻐 봤자죠? 선생님이 음. 이야기하셨습니다. 돈 버는 얘기 해주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네, 그, 전직 가수 김현정 씨 닮았어요.